이인옥이 끝까지 연두와 태경이 사이를 반대하자 은금실이 편지만 써놓고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그런데 은금실의 충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은금실이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이인옥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은금실은 태경이네 집에서 김비서를 호출했습니다. 하늘이를 보면 볼수록 연두와 태경이를 붙여놔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건데요. 연두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하늘이가 날이 갈수록 태경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거죠. 은금실이 김비서를 부른 이유는 유언장을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은금실은 여전히 큰 사모님이었고 NX그룹의 제법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지분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던 거죠. 유언장의 내용은 은금실의 지분 절반이 아들 공찬식에게로 가고 나머지 지분의 차등을 두어 다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금실이 그걸 파격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은금실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하늘이한테 상속을 하기로 해버린 건데요. 은금실이 가진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천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그걸 하늘이가 전부 받게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7개월 아기 중에 하늘이가 가장 부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은금실이 이런 충격적인 결정을 한 건 전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은금실의 최종 목적은 하늘이한테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었죠. 하늘이한테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고친 건 진짜 목적을 위한 준비 단계였던 건데요. 은금실은 최종적으로 이인옥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인옥이 태경이와 연두 사이를 끝까지 반대하고 나오자 은금실은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이인옥의 마음을 돌리려는 결심을 했던 건데요. 이인옥은 은금실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은금실이 연두와 태경이를 재결합시키려고 하는 게 여전히 태경이를 미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인옥이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은 맞았죠. 그동안 은금실은 태경이가 회사를 욕심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태경이가 아무리 자기는 회사에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태경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태경이가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은금실었기 때문에 이인옥은 연두랑 재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은금실이 태경이가 잘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금실이 태경이와 연두가 서로에게 진심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두 사람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태경이한테 구박을 했던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었잖아요. 이인옥은 자기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했는데도 이인옥은 여전히 연두와 태경이 사이를 반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은금실이 자기가 바꿔놓은 유서를 내밀자 이인옥도 더 이상 은금실의 진심을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금실의 전 재산이 하늘이한테 상속이 된다고 하면 은금실의 유언장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회사의 후계자는 하늘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한테 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건 태경이의 우호 지분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금실의 유언장은 NX그룹의 후계자로 태경이를 지목한 거나 다름없는 의미였던 건데요. 이인옥은 은금실이 회사를 태경이한테 내어주는 한이더라도 태경이와 연두를 재결합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태경이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이인옥이 여전히 연두한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금실의 진심만큼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인옥도 은금실의 충격적인 결정 앞에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두와 태경이를 별채로 불러들여서 은금실이 조언했던 대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건데요. 하늘이를 김준하한테 보내고 오라고 했던 것이 겁났던 연두는 겁에 잔뜩 질린 눈망울로 하늘이도 같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인옥은 자기가 은금실한테 졌다고 하면서 하늘이와 태경이 그리고 연두가 별채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연두는 그제서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인옥의 마음에 배신감을 들게 했던 과거는 아무리 사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태경 씨와 어머님께 정말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두는 자기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인옥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연두는 이인옥을 좋아하며 따랐던 아이였잖아요. 고부관계였지만 친딸 못지않게 이인옥과 함께 여러 가지를 즐겼던 연두였습니다. 연두는 이인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은금실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은금실이 유언장을 고쳤던 건 이인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태경이는 은금실이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유언장을 다시 고쳐서 지분을 원래 주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한 다음이었죠. 태경이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자기는 정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공천명과 공지명이 의욕적으로 회사를 키우고 있으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은금실도 자기 모든 재산을 하늘이한테 주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돈은 아직 어린 아기한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유언장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은금실은 태경이를 공시 가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태경이한테는 조금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고쳤을 유언장에는 조금이지만 태경이와 연두의 목도 남겨놓았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은금실과 태경이의 사이가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